안녕하세요, 단골 여러분. 신현선의 책 슈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희곡 좋아하세요? 사실 저는 희곡을 잘 몰라요. 제가 예전에 '희곡에 이런 새로운 멋짐이 있구나.'를 느꼈었던 작품이 제우스가 자기가 감춰뒀던 불을 인간에게 가져다 준 죄로 절벽에 묶여서 쪼이는 신세가 된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를 다룬 아이스 킬로스의 사슬에 묶인 프로메테우스라는 작품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 막 코러스도 있고, 그리고 아주 짧은 대사 하나에도 엄청나게 은유적으로 읽히는 그런 읽기여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희곡에 대한 넓은 관심으로 뻗어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오늘처럼 제가 새로 출간된 희곡집을 소개하려고 하면서 고대 그리스의 희곡집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인제 너무 미진하죠. 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 진짜 오늘 소개할 책을 읽고 너무나 희곡집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진짜 오늘의 목표는 제 소개를 들으시고 '영업당했다.'라고 하는 분을 5분 만나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구두리 작가님과 극단 미인 희곡집 금성여인숙입니다. 이 책은 구두리 작가님의 첫 번째 창작집이기도 해요. 여기에는 작가님의 사라지는 곳과 여성 3부작이라고 할 만한 작품 3작품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제작인 이 금성여인숙은 강원도 인제예요. 인제에 있는 아주 오래된 여인숙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시간은 거의 현재예요. 한참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많이 퍼져 있는 이런 시기에 진짜 50년이 넘은 이 금성여인숙이라는 공간에서 아주 다양한 인물들이 와글와글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인 수성다방은요, 서울의 을지로가 배경이에요. 서울 을지로에 있는 어느 오래된 다방이에요. 역시 오래됐죠.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는 거의 현재이고, 다방 주변으로 을지로의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다방이 이제 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록된 화성골 소녀는요, 성매매 집결지인 어느 가상의 지역, 화성골이라는 지역이 배경이고요. 거기에 인근에 이제 수녀원도 나오고 쉼터도 나와요. 그래서 역시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이고, 이 성매매 노동자와 수녀가 등장해서 서로가 관계를 맺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소개를 했는데요, 혹시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이 느껴지세요? 일단 세 작품 모두 아주 오래 자기가 머물던 장소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인물들, 그것도 여성들이 등장을 하고요. 금성여인숙은 왜 근처에 또 소방도로가 놓일 예정이라 또 철거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성다방은 재개발, 화성골은 이 성매매 집결지 철거라는 이제 정책 예고가 예고된 상태여서 모두 다 이제 내가 오래 머물던 공간을 떠나야 되는 그 이별의 순간을 앞두고 있는 약간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주인공은 모두 여성이고, 그 금성 여인숙의 강부민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50년 넘게 여인숙을 운영해 온 8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수성다방의 다방 주인 박복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 희곡집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다방을 일단 30년 이상을 운영해 온 사람이니까 최소한 한 60대 이상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성골 소녀의 성매매 노동자인 박소영은 30대 초반, 그리고 그 박소영과 만나는 이레네 수녀라는 수녀가 나오는데 그 수녀는 40대 중후반인 거죠. 굉장히 이 다양한 연령대의
직업도 다른, 위치도 다른 이 여성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구두리 작가님의 사라지는 곳과 여성 3부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아시겠죠? 저는 이렇게나 다양한 연령대의 뭐 살아온 삶도 직업도 다른 이 완전히 다른 이 각각의 여성들에게 제가 이토록 몰입을 하게 됐다는 게 그것이 구두리 작가님의 엄청난 힘이고 이 작품의 아주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이 인물들이 떠나려고 하지 않는 이 공간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수, 다방, 그리고 성매매 집결지라는 이런 공간은 그 어떤 노동하는 여성들의 장소인 동시에 또 그 여성들의 노동이 뭐랄까 좀 정당하게 평가받지는 못했던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죠. 제가 이 장소들이 이제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장소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 시간을 보낸 그 인물들,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고 이 사회가 과연 그 인물들, 그 사람들을 얼마나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문을 너무 안 가졌었다. 그리고 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작품들이 이 금성여인숙에 수록된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한 질문을 이 책을 통해서 받아들게 된 거예요. 당연히 너무 재미있습니다. 제가 여성들이 주인공이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는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평범한 소시민들, 엄청난 인간 군상들이 나오거든요. 금성 여인숙만 봐도 그래요. 아침에 구직을 나갔다가 번번이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일용 노동자인 남성도 등장을 하고요. 드래그 아티스트, 뭐 송이 캐는 사람, 시인까지 등장을 하거든요. 제각각 아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 여인숙이라는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부딪히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좀 달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화해하기도 하면서 아주 복작복작 지내요. 일단 이 희곡집, 그러니까 희곡이라는 것이 극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연극이 되는 그 극을. 그러니까 말맛이 장난이 아닙니다. 구두리 작가님은 방언, 사투리도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그거를 실제로 연기해야 되는 배우님들은 또 어떠실지 잘 모르겠지만 금성여인숙에는 강원도 사투리가 인제가 배경이니까요. 강원도 사투리가 나오고 수성다방에는 이제 그 노동자들이 전라도 사투리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등장을 하는데 그 사투리를 따라 보는 게 또 묘미였어요. 그게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활자를 읽는데도 말이죠. 말맛이 정말 대단하고 그 인물들의 티키타카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이야기의 끝에 다다르게 되는 그런 책 읽기인 것이죠. 그 와중에 진짜 좀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사실 대부분 처음에는 좀 비호감이에요. 일단 저는 그랬어요. 막 엄청 막 가부장적인 태도로 어떤 차별의 말을 하는 중년 여성이라거나 아니면 은근히 다방 주인을 무시하면서 막 은근히 하대하는 그런 남성이라거나 막 제가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현실에서 만나면 좀 피하고 싶은 너무 가까워지지는 않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막 드세고 예의도 없고 막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또 보통의 사람들인 것이고요. 그런데 작품이 끝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도 밉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제가 작품에 이 극에 엄청나게 몰입했다는 이 인물들에게 꽤나 이입했다는 뜻이겠죠. 서술도 있고 또 공간이나 어떤 시간적인 제약도 없는 소설을 생각해 보면 희곡은 일단 무대라는 공간적인 제약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직 배우의 대사만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뭐 일종의
지문이나 지시문 같은 것을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그럼 모두가 인물의 말, 목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 같아요. 왜 어떤 한 사람의 말을 이렇게 따라서 읽는 게, 그리고 듣는 게 도리 없이 그 사람한테 연루되어 버린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원래 나라면 좀 싫어했을 것 같은, 이제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냥 어떤 소설을 읽는 것과는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그런 매력을 느꼈어요. 이 3부작이 지난해, 그러니까 제19회 차범석 희곡상에 장막 희곡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작가님이 수상소감에서 버티도록, 잘하도록,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좋은 사람으로 남겠다, 연극인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금성여인숙이라는 이 작품 속에 좋은 사람으로 남기를 선택하는 인물들을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그 인물들 덕분에 저도 막 조금은 단단해졌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딱 그 마음을 작가님이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마음을 이 수상소감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나니까, 아, 앞으로 또 얼마나 이렇게 단단한 작품들이 나올까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연극으로도 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찾아봤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불과 2달 전에 지난 12월에 금성여인숙이 공연이 되었었더라고요. 아, 정말 너무나 원통했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연극이 이제 무대에 오를 때까지 저는 인내심 있게 기다리겠습니다. 그만큼 푹 빠져서 읽었던 작품이었어요. 무엇보다 이 책을 출간한 제철소 출판사, 한번 소리를 한번 질러볼까요? 이렇게 뚝심 있게 귀한 희곡집들을 계속 출간하고 계세요. 정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 구두리 작가님의 다음 희곡집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덕분에 저처럼 이 희곡집을 읽는 것에 짜릿함, 엄청난 기쁨,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제철소 선생님한테 인사를 드리고요. 제철소의 희곡집 아직 안 읽은 거 얼른 읽어봐야지.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거 꾸준히 따라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요, 구두리 작가님과 극단 미인의 희곡집 금성여인숙이었습니다. 모든 인물이 진짜 생생하게 살아서 막 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엄청난 이 생의 기운, 삶의 기운이 느껴졌고요. 일단 앞서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책장을 열잖아요. 그러면 곧장 이 연극의 한복판에 있는 기분을 느끼면서 책을 어느새 닫게 되실 겁니다. 이 책 꼭 같이 읽어주세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선의 책슈퍼였습니다. 신선한 책 팔아요.